사실 환율 시장에는 항상 옳고 그른 것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도 비교적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성이 높다라고 해도 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위안화 이슈가 있을 때, 중국의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자면 15, 16년도에 위안화 위기 있었을 때, 18, 19년도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위안화가 막 변동성이 커질 때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도 위안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그런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상관성이 높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성이 높은 이유는 거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적 이유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원화를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라고 했거든요. 프락시라고 하면 대체 통화. 그러니까 위안화가 국제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위안화를 거래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위안화 플레이를 원화 플레이로 대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외환 딜러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거든요. 외환 딜러들이 이제 거래를 할 때 사실 뭐 뉴스가 매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표가. 그래서 뭘 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뭘 보고 거래할까? 위안화를 보고 거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화 위안화의 장중 상관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면 첫 번째는 상관성이 높죠. 중국 경제 좋으면 우리 경제 좋고 우리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는 중국에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을 때 한국 경기가 좋다 이런 인식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하고 중국을 비슷하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수출 경합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되는데 반도체라던가 이렇게 물건들이 중국도 이제 잘 만들게 되면서 중국하고 한국이 여러 시장에서 이제 경합을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중국 비율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 경제를 좀 비슷하게 보는 그런 경향. 외국인들이 원화 플레이랑 위안화 플레이 같이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러다 보니까 상관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관심 없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 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원화 환율이 작년 한 봄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갔거든요. 위안화는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내리 꽂아가지고 올 한 3월까지도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다 달러 강세였는데 원화랑 위안화가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중국은 계속 무역 흑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무역 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가장 큰 거는 외국인 주식 자금이었어요. 외국인 채권 자금은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가긴 했는데 중국의 외국인 주식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는 계속 뭐 코로나 이후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해외 투자 플로우인데 우리는 계속 해외 투자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제 그런 플로우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한국 원화와 위안화의 그 디커플링을 만들어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원화와 위안화가 이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암시를 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외환시장에는 뭐 항상 금융시장이 그렇지만 관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엔화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통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엔화가 안전통화가 되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엔화는 안전통화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엔화를 사야겠다라는 그런 관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랑 위안화는 늘상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플레이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래적인 요인이 계속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아무리 우리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이 상관성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망 재편이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언론에서도 한국이 중국 편에 서야 되냐 미국 편에 서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전만큼은 사실 중국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성이 점점점 약화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막 확 눈에 띌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시간을 두고 상관성이 약화될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 자산에 관리할 그 툴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아직 외환시장이 성숙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어렵게 우리가 선물이나 선물환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시장이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유의치는 않고, 그래도 우리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위안원 선물이 있어요, 한국거래소에. 근데 이제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금리차 이슈인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중국보다 금리가 더 높을 때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환해지를 했을 때 오히려 수익이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1년짜리 기준으로 중국 자산에 대한 환해지를 했을 때 한 0.06%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환해지가 쉽진 않겠지만은 이런 툴이 있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환해지보다도 위안화에 대한 전망을 기반으로 중국 자산에 투자를 해야겠다, 뭐 안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